뚱딴지 같은 말을 뼈 있는 말로 뚱딴지 같은 말을 뼈 있는 말로 팩폭한다. 뚱딴지 같은 주제를. 뚱딴지 같은 주제를 뼈 있는 말로 팩폭한다. 뚱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멸치 말고 디포리가 되자 워너비 디포리의 대표 권은영입니다. 몸무게 0.1톤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너 0.1T야의 대표 서아름입니다. 인사를 또 하시나요? 제 마음입니다. 네. 견제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자,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바야흐로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에 관한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뚱 대표님,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봄하면 제일 먼저 일단 조개구이. 이제 봄이 제철이거든요. 4월, 5월까지가 이제 봄 하면은 이제 가리비, 바지락, 키조개, 꼬막. 죄송한데 노량진 바다를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산으로 가면 두릅, 달래, 맹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라는 사전적 단어는 이제 또 방어철이 지나면 이제 봄이다. 봄이라고 이제 하지 마시고 제철 음식의 계절이 왔다. 근데 제철 음식의 계절은 모든 계절 아닌가요? 라는 서아름의 의견입니다. 이 소리는 헛소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해주시길 제가 지금 바라겠습니다. 상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봄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죠? 봐봐요. 이거 제철 음식을 안 먹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벚꽃, 이제 꽃이 피고 따뜻해졌으니까 벚꽃이 뭐가 중요합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 벚꽃 축제 가서 많이 먹잖아요. 아, 그건 좋아요. 그래서 봄에는 보통 봄나들을 많이 가고, 그쵸. 봄나들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꽃과 먹을 옷이 게 필요하죠. 필요하죠.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 제가 계속하도록 상식이 없다는 하겠습니다. 소리입니까? 저는 무조건 봄이 되면은 옷을 한 번씩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겨울 동안 얼마나 이제 벌크업을 하셨습니까? 아니, 벌크업이 아니라 살크업이죠. 살크업을 하셨으니까 봄옷을 사야 된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럼 작년 봄에도 또 어차피 산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봄에도 옷을 샀죠. 하지만 이번 봄에 그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매년마다 겨울에 살크업을 하고 최고 몸무게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치에 지금은 제 인생 최대 매력입니다. 왜 웃으시죠? 리얼이네요? 네. 축하할 일입니다. 그만큼 제가 제 몸에 정성 들여서 몸을 키워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몸을 키우는데 돈이 들고 그럼 또 매년 옷을 사는데 돈이 들겠네요? 네. 1+1이에요.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근데 사실 저희 뼈들처럼 봄을 기다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겨울 동안 그 무거운 패딩에 짓눌려서 어깨를 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봄이 돼서 새싹이 이렇게 뚝 싹을 틔우듯 저희도 어깨 이제 당당하게 피고 다닐 수 있는 계절이 왔다 이겁니다. 저희는 더더욱 힘들어요, 겨울에. 저희는 더위를 많이 타는 똥들 있잖아요? 패딩은 입어요. 입지만 또 실내에 가면 덥습니다. 그럼 벗어요. 그럼 반팔이죠? 또 추워요. 반팔이요? 겨울에 반팔을 입습니까? 원래 패딩 안에 반팔을 입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뭐 맨날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기분이라. 그래서 지금 마치 냉동식품이 상했듯 얼굴이 상하신 건가요? 원래 냉동식품도 다시 재해동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있는데 계속 재해동되는 거네요, 매일매일. 제 냉동입니다. 아, 전 이미 해동이 된 상태고요. 다시 냉동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뚱들도 겨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쇼핑을 간다는 말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살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저희는 쇼핑 하나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제가 쇼핑을 하려고 지금 얼마 전에 옷을 입고 오랜만에 외출을 해보려고 했어요. 겨울이 갔다. 그럼 이제 조금 바깥 외출을 해볼까 해서 옷을 입고 작년에 입었던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커졌더라고요. 또 커졌어요? 그쪽은 왜 또 커졌죠?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바지가 크면 뭘 입습니까 여러분? 벨트를 차야 됩니다. 그래서 벨트를 꺼내서 찼어요. 벨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벨트가 이게 지금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벨트는 자고로 여러분 큰 바지, 허리 사이즈가 큰 거를 이렇게 딱 쪼매가지고
잘 맞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벨트입니까? 아니 그럴 거면 고무줄 바지를 입으십시오. 고무줄 바지도 큽니다. 할머니 고쟁이 바지를 입고 나왔다가 팬티 공개된 적도 있어요. 뭔가 갑자기 헐렁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렇게 올린 적도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벨트 회사에 고아노니 벨트를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벨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뚱들은 겨울에 절대로 쇼핑을 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요? 네. 그리고 저희는 겨울옷이라고 해봤자 패딩밖에 없습니다. 안에 반팔을 입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흰색 패딩을 하나 샀습니다. 쇼핑을 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때 내 흰색 패딩이 내 차와 옆 차의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먼지가 묻는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흰 패딩을 입은 지 한두 번밖에 되지 않았을 때 상처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차 공간을 1m 이상 두지 않는지.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있어야 패딩이 지나갑니다. 저희는 이미 백화점에 가기 전부터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국 나 있는데 백화점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의 먼지를 다 내가 쓸고 다니는 이런 기분.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옷도 더럽고 내 기분도 더럽습니다. 근데 의문인 게 그럼 차 말고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제가 지하철을 타볼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지하철을 딱 탔어요. 굉장히 지옥철을 탔습니다. 안 그래도 더위를 많이 타서 반팔 위에 패딩을 하나 입는 사람인데 지하철 온도가 제 체감 온도 90도였어요. 좀 있으면 이제 끌어오르는 예, 건가요? 저 녹았어요 이미. 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만큼? 아까 냉동했다 해동을 거기서 했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지옥철을 피해봤어요. 네. 좌석 있잖아요. 지하철 좌석. 그렇죠. 딱 누군가 앉으라고 정확히 1인분을 표시한 그 좌석. 1인분이요? 네. 보통 그걸 1인분이라고 표현하시나요? 모든 게 음식을 기준으로 나오네요. 그쵸? 근데 그 1인분 좌석 네. 누구 기준 1인분입니까? 내 엉덩이가 그렇게 옹졸하게 모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엉덩이가 그 좁은 골짜기에 갇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엉덩이를 한쪽 양쪽으로 놓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너무나도 골짜기가 있잖아요. 마치 여기에 걸쳐라라는 생각으로 어떤 거를 걸치란 말이죠? 나의 골짜기를 걸쳐라. 레고 조각이 들어맞듯이 거기에 엉덩이를 끼라는 느낌으로 제작되어 있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민폐 아닙니까? 이런데 어떻게 지하철을 탑니까? 골짜기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말고 지옥철 시간대를 피해서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뼈들은 지하철에 서 있는 거조차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골짜기 따위에 지금 지하철 어려움을 골짜기 따위로 하지 마세요. 불편한 골짜기입니다. 뼈들은 지하철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저도 지옥철을 탄 경험이 있어요. 지옥철을 타서 손잡이 잡을 틈도 없어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찡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서.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손잡이를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지탱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송해요. 손잡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사람 팔을 손잡이로 오해하는 이런 상황들 정말 열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사람이 없을 때 서 있어 봤어요. 그래서 저번처럼 또 누군가 내 팔을 잡을까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역은 서울역.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날아간 소리였습니다. 각 역에 정차할 때마다 제 몸이 지탱하지 못하고 한 칸 밀려나가면서 분명히 2-2 플랫폼에서 탔는데 내릴 때는 8-3이었습니다.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8-3까지 어떻게 갑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그래서 안내방송도 나왔어요. 지금 열차 내에 종이 인형이 있으니 발견하시는 분은 실제로 제가 날아가는 거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똥 대표님은. 물론 태풍 때 제가 몇 번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뚱들은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약간 위협을 받아요. 에? 지하철이라 하면 뭡니까? 대중교통.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쉽고 저렴하게. 그렇죠.
저희는 대중교통을 탈 때, 지하철을 탈 때마다 돈을 더 많이 써요. 지하철 역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엔 델리만주, 이쪽엔 군고구마. 어묵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지하철 역사대. 어떻게 빨리 지하철을 탈 수 있겠습니까? 안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코 막고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코를 막고 지나갑니까? 그 향기가 그렇게 좋은데. 그게 어떻게 향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을 가는 게 아니고 그쪽은 음식을 드시려고 역을 가시는 것 같은데? 비슷해요. 너무 뚱들에게 위험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시면 우리 뚱 대표님은 드라이 클리닝비도 들고 지하철을 타면 먹을 것 때문에 돈이 든다. 저는 사실 어딘가 이동하는 순간 5만 원은 깨집니다. 그럼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 뚱님들은 뭐 델리만주 이런 것 때문에 유혹이 있다 이거지 타고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자리 말씀하셨죠? 골짜기. 저는 골짜기여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린 꼬리뼈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한 겁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아까 싸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한의원비가 더 듭니다. 그리고 억울한 거는 저 몸무게 얼마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냥 팩트로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가 37.2kg입니다. 그리고 남자 학생들이 40.2kg예요. 여자 학생들은 저랑 차이 별로 나지도 않고 심지어 남자애들은 저보다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500원 내고 저는 1,4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나는 왜 500원을 내고 타면 안 되냐고. 내가 걔네보다 적게 나가는데 심지어 5, 6학년 애들은 나보다 많이 나간다고.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37.2는 가뿐히 넘겼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럼 평균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란 단어도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불편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이거 백화점을 설계한 분들의 잘못이요. 4층과 5층 사이에 푸드코트를 한 번 더 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화점에서 원래 쇼핑 잘 안 하시 이태원 가시지 않나요? 늘어놓고 봐봐요. 있다. 이게 다 제철 음식을 조용히 안 해. 먹어서 그런 죽으면 남긴 아닙니까?